안개 낀 서울의 아침, 거대한 빌딩 숲 한가운데 우뚝 선 강도현 회장의 집무실. 창문 너머로 빌딩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이고 책상 위에는 겹겹이 쌓인 서류들과 함께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속에는 까만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5살배기 소녀의 사진. 도연은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다 한숨을 내쉽니다. 서연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매일 아침 같은 인사를 건네는 습관은 30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았죠.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합니다. 58살의 나이에도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하고 힘이 넘쳤어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눈가의 주름과 흰머리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회장님, 오늘 회의 자료와 스케줄표입니다. 비서실장 박지훈의 목소리에 도연은 사진에서 시선을 거둡니다. 그래, 들어오게. 차가운 목소리. 비서실장은 이미 익숙한 듯 아무런 동의 없이 서류를 건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비서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면접에서 최종 합격한 이서연 씨요. 아, 그 이력서가 인상적이었던 지원자군.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가 딸의 사진을 집어 서랍 안으로 넣는 모습이 보였어요. 매일 아침 같은 의식을 치르고 난 후 그는 다시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 도연의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연은 무심코 흥얼거리던 노래를 멈추고 들어오세요라고 말합니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들어섭니다. 검은 머리카락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이서연. 28살의 그녀는 긴장한 듯하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은 태도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오늘부터 비서로 일하게 된 이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봅니다.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지는 얼굴. 하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금세 지워버립니다. 자네 이력이 인상적이었네. 일은 혹독할 거야. 견딜 수 있겠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업무 지시를 시작합니다. 서연이 나간 후 그는 문득 자신이 아침에 흥얼거리던 노래가 딸 서연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 노래를 오늘따라 왜 흥얼거렸을까요? 며칠이 지나고 서연은 빠르게 업무에 적응해 갑니다. 그녀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 꼼꼼함은 도연의 마음에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 도연은 늦게까지 일하다 책상 위에 놓인 서연의 메모를 발견합니다. 그 필체가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졌죠. 마치 오래전 아내가 남겼던 메모의 필체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과거의 앨범을 펼쳐봅니다. 서연이가 실종되기 전에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딸을 찾아다녔던 절망적인 나날들. 결국 찾지 못한 딸에 대한 죄책감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 도연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딸을 위해 흥얼거리던 자장가를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우리 서연이 잘 자라. 사랑하는 우리 딸. 모든 감정을 꽁꽁 묶어두었던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습니다. 서연은 그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그냥 커피만 마셨네. 건강에 좋지 않으세요? 제가 간단한 샌드위치라도 준비해 드릴까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연의 그 작은 배려가 왠지 모르게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해가 갈수록 도연의 회사는
더욱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그날은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는 수많은 내빈과 직원들이 모여 축하의 자리를 빛내고 있었죠. 무대 중앙에 선 도연은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기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모든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웠어요. 서연은 무대 아래에서 행사 진행을 점검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입사한 지 2달 그녀는 도연의 가장 신뢰받는 비서로 자리매김했어요. 특유의 꼼꼼함과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도연의 일정과 업무를 완벽하게 보조했기 때문이죠. 행사가 한창일 때 회사 홍보팀에서 기념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도연과 서연이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이상하게 회장님과 사진을 찍으니 너무 익숙한 느낌이 드네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순간 흠칫했지만 곧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가? 아마 자네가 나를 많이 닮았나 보군. 말을 마친 후 도연은 자신이 뱉은 말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서연은 아무 생각 없이 웃었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작은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도연은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서연이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행사 사진들이 벌써 도착했네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태블릿을 건네자 도연은 사진들을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득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서연과 나란히 찍은 사진.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 모양과 웃을 때 나타나는 표정이. 회장님, 혹시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도연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괜찮아. 그런데 서연 씨,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많은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사실 제가 3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도연의 눈에서 뭔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군. 수고했네. 서연이 나간 후 도연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바라봤어요. 5살 때의 서연이 웃고 있는 모습, 방금 본 서연의 웃는 모습과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회장실 선반에 놓인 작은 곰 인형을 보고 멈춰 섰어요. 이 인형, 어딘가 본 것 같은데. 무심코 내뱉은 말이 도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평소와 달리 갑자기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내 딸의 인형이었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 따님이 계셨군요. 미처 몰랐어요. 도연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있었지. 30년 전 서울 놀이공원에서 실종됐어.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은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곰 인형을 집어들었어요. 이 인형의 이름은 또또였어. 내 딸이 항상 품에 안고 다녔지. 서연은 문득 머릿속에 스치는 이미지에 놀랐습니다. 또또, 그 이름이 너무 익숙한데. 혹시 그 인형 한쪽 귀가 조금 찢어져 있지 않나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어릴 때 비슷한 인형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회사 임원들과의 회식 자리. 모두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도연은 계속해서 서연을 관찰했어요. 식사 중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골고루 섞어 먹는 독특한 습관을 보였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에 숨을 멈췄어요. 그것은 어린 서연이가 가졌던 바로 그 습관이었습니다. 항상 밥과 반찬을 골고루 섞어 먹던, 또한 서연이 물을 마실 때 오른손 약지를 살짝 구부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어요. 도연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이도 정확히 그런 식으로 컵을 잡았었지요. 서연 씨, 혹시 특별한 손가락 버릇이라도 있나? 도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아, 이거 말씀이세요? 어릴 때부터의 습관인데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잡는 게 편해서요. 도연은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설마, 정말 서연이가 살아있는 걸까?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 회식이 끝난 후 도연은 혼자 차를 타고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그는 30년 전 딸을 잃었던 그 놀이공원으로 차를 몰았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운 도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저 앞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아, 내가 정말 살아있는 거니? 아니면 내가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헛것을 보는 걸까? 밤하늘의 별들만이 그의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핸들을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안개에 쌓여 있었어요. 그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놀이공원 실종 사건, 서울 근교 고아원 목록. 비서실장 박지훈이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도연은 화면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자네였군. 그냥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말이야.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실까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지훈 씨, 자네는 우리 회사에 15년 넘게 있었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 가족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겠군. 박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의 가족사, 특히 잃어버린 딸에 관한 이야기는 회사 내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 주제였으니까요. 네, 들은 바는 있습니다. 내 딸이 실종된 당시 상황을 조사해주게. 그리고 그 근처 고아원들, 특히 이서현 씨가 자랐다는 고아원에 대한 정보도 필요해. 박지훈은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혹시 이서현 씨와 관련이 있습니까?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네. 그저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야. 박지훈이 나간 후 도연은 서랍에서 옛 앨범을 꺼냈어요. 그 속에는 서연이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생일 파티, 첫 유치원 소풍, 그리고 실종되기 일주일 전 놀이공원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까지. 도연은 손가락으로 사진 속 서연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표입니다. 도연은 급히 앨범을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도연의 행동을 보고 눈치챘는지 묻지 않고 일정표만 건넸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도연이 불렀어요. 서연 씨, 네, 회장님? 혹시 자네가 자랐다는 고아원 이름이 뭐였지?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햇살의 집이었어요. 서울 근교 양주에 있었죠. 도연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곳은 서연이가 실종된 놀이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혹시 고아원에 오기 전에 기억은 없나?
서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했어요. 단편적인 장면들만 기억나요. 놀이공원에서 놀았던 것,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걸었던 것.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나중에 만들어낸 기억일 수도 있고요. 도연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가봐도 좋네. 서연이 나간 후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오후 박지훈이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도연 앞에 서류 한 뭉치를 내려놓았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30년 전 그 놀이공원 근처에서 실종된 아이들 목록과 주변 고아원 정보입니다. 도연은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눈을 멈췄습니다. 실종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양주 지역에서 발견된 미확인 여아. 추정 나이 5살. 기억상실 증상. 햇살의 집 고아원으로 인계.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비록 흐릿했지만 그 눈과 표정은 분명 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아이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 인형 이름 또또 자장가 멜로디. 박지훈은 도연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혹시 이서연 씨가...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감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확실한 건 아직 아니네. 더 조사해야 해. 어떻게 확인하실 건가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서연이에게만 알려줬던 것들이 있네.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놀이라든가 자장가라든가 그것들을 서연이 기억하는지 확인해야 해. 그날 저녁 도연은 퇴근길에 오래된 카페에 들렀어요. 그곳은 30년 전 아내와 자주 방문했던 장소였습니다. 도연이 자리에 앉자 오래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문득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어요. 이 노래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놀랍게도 서연이 친구와 함께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도연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회장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우연히 들렀네. 그런데 방금 이 노래에 대해 뭐라고 했지?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이 클래식 곡이요.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왜 그러세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곡은 서연이가 잠들기 전 항상 듣던 자장가였습니다. 도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나도 이 곡을 좋아해서 말이야. 대화를 나눈 후 서연은 친구와 함께 카페를 떠났습니다. 도연은 창가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서연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갑자기 내가 내 잃어버린 딸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리라 다짐하며 그는 카페를 나섰어요.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햇살의 집 고아원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낡은 건물 앞에 서서 그는 잠시 주저했죠. 이곳이 정말 서연이가 자랐던 곳일까?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그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나이 지긋한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도연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연이라고 합니다. 30년 전 이곳에 맡겨진 한 아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변했어요. 혹시 이서연 아이에 대해 물으시는 건가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몇 달 전에 서연이가 찾아왔었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다며. 여성은 도연을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원장 김미숙입니다. 작은 사무실 안 김미숙 원장은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어요. 이건 서연이가 처음 왔을 때의 기록입니다. 5살 추정, 기억상실 증상이 있었죠. 놀이공원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첨부된 사진 속에는 분명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작고 겁에 질린 표정의 아이. 그의 가슴이 아팠어요. 당시 아이가 기억하는 것이 있었나요? 김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가지 있었어요. 또또라는 인형 이름과 특이한 자장가, 멜로디, 그리고 손가락으로 하는 특별한 인사법이었죠.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것은 서연이와 나눴던 특별한 암호 같은 놀이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그들 가족만의 그 인사법이 어떤 건가요? 김 원장은 손가락을 특이하게 꼬아 보였어요. 정확히 도연과 서연이가 했던 그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손가락을 꼬면서 까치야, 까치야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누군가에게 배운 게 분명했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서연이와 매일 아침 나누던 특별한 인사였어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서연은 그의 잃어버린 딸 강서연이었어요. 제가 서연이의 아버지입니다.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제 딸이에요. 김 원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도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서연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내 딸이라고 하면 믿을까요? 김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이가 스스로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김 원장에게 서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김 원장은 그것을 보며 감탄했어요. 놀랍게도 닮았네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도연은 고아원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너를 다시 찾았어. 절대 놓치지 않을게. 다음 날 회사에서 도연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서연을 대했어요. 좀 더 부드럽고 관심 어린 눈빛으로. 서연은 그 변화를 느끼고 약간 당황했지만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점심시간, 도연은 서연을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서연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은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도연은 미소 지었어요. 저녁에 알려주지. 지금은 그냥 내가 자네를 믿는다는 것만 알아두게. 그날 저녁, 도연은 서연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서연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신지. 도연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서연 씨, 나에게는 30년 전 잃어버린 딸이 있네. 그 아이 이름은 강서연이었지. 서연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 아이가 사라진 후 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찾아봤지만 실패했네. 아내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서연의 눈에 안타까움이 어렸습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왜 저에게? 도연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내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네. 한번 봐주게. 서연은 봉투를 열고 사진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한 장의 사진에서 그녀의 손이 멈췄어요. 사진 속 어린아이는 또또라는 곰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또 그 인형, 그리고 인형을 안고 잠들 때 들리던 자장가. 서연 씨, 괜찮은가? 도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인형,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 계속 찾았던 인형과 똑같아요. 또또라고 불렀던.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건 내 딸 서연이의 인형이었어. 항상 품에 안고 다녔지. 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도연은 서연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서연 씨, 나는 자네가 내 잃어버린 딸 서연이라고 생각하네.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그 증거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연은 서연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는 이 충격이 얼마나 클지 이해했습니다. 물론이네. 시간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가져도 좋아. 하지만 꼭 기억해주게. 내가 자네를 찾기 위해 30년을 기다렸다는 것을. 서연은 레스토랑을 떠났고 도연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확신으로 가득 찼지만 서연이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도연의 기도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발 내 딸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말과 사진들, 그리고 점점 선명해지는 기억의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어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연은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웠던 시간들, 항상 그녀를 괴롭혔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그녀의 손에는 도연이 주었던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곰 인형 또또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서연의 모습. 서연은 거울로 다가가 자신의 얼굴과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눈 모양 미소, 그리고 볼에 살짝 패인 보조개까지 너무나 닮아 있었죠. 나는 정말 강서연일까? 아침이 밝아오자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를 더 파헤쳐 보기로 한 거예요. 그녀는 출근하지 않고 다시 햇살에 직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서연아, 어제 내 아버지가 여기 왔었단다. 김미숙 원장의 말에 서연은 놀랐어요. 알고 계셨나요? 어제 처음 알게 됐지. 그분이 가져온 사진들과 이야기를 들으니 확실해 보이더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기억이 너무 조각나 있어서요. 김 원장은 서랍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처음 고아원에 왔을 때 갖고 있던 물건들이야. 그동안 잘 보관해뒀단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머리핀과 반쪽짜리 목걸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한 장. 이건 그녀는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아이의 서툰 글씨체로 아빠, 엄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종이를 건네며 생일 편지 써볼래? 하고 말하는 모습. 원장님, 제 생일이 언제였나요? 내가 여기 왔을 때는 기억을 못해서 발견된 날을 생일로 정했지. 8월 15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진짜 생일은. 그녀 자신도 놀랐어요.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것 같았거든요. 7월 20일이에요. 김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그냥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김 원장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연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건 두려운 일일 수 있어. 하지만 진실을 피하지 마렴. 그동안 너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생각해봐. 서연은 고아원을 나서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혼란이 그녀를 덮쳤어요. 회사에 도착한 서연은 도연의 사무실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문 안쪽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해. 서연이가 내 딸 서연이야. 드디어 찾았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서연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기쁨과 안도, 그리고 깊은 사랑.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회식 자리가 마련됐어요.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기념이었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도연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성공을 위해 건배. 직원들이 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의 생일이었던 거죠.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가 함께 부르는 가운데 서연은 문득 입을 열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불렀는데. 그리고 그녀는 특별한 멜로디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것은 그들 가족만의 특별한 생일 축하 노래였습니다. 도연과 아내가 서연이를 위해 만든 특별한 버전. 서연 씨, 그 노래를 어떻게 알지? 서연은 갑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당황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 나왔어요. 모든 직원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계속 즐겁게 지내세요. 하지만 회식이 끝나고 도연은 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어요. 서연 씨, 아니. 서연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놀이공원에서 풍선을 들고 있었던 것, 아빠 손을 잡고 걸었던 것, 그리고 갑자기 혼자가 된 순간,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그날 나는 잠시 전화를 받느라 내 손을 놓았었지.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서연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 가지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정말 강서연이라면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손가락 암호놀이 기억나니?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특이한 모양으로 꼬았어요. 도연은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그들이 했던 그 모양이었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는 이걸 까치손이라고 불렀지. 매일 아침 인사할 때 이렇게 했었어. 서연의 머릿속에 갑자기 선명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침마다 아빠를 보면 달려가 손가락을 꼬며 까치야, 까치야 노래를 부르던 장면.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까치야, 까치야, 노래를 불러봐.
우리 아빠 보러 왔단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서연아, 드디어 찾았구나. 내 딸.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바로 강서연이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찾던 자신의 뿌리, 그리고 가족을 드디어 찾은 것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아빠 딸이 맞나요? 도연은 서연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의심할 여지가 없어. 넌 내 딸이야.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이뤘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부모님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놀이공원에서 길을 잃었던 그 무서운 순간, 그리고 그 후의 혼란스러운 시간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새로운 감정으로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이서연이 아닌 강서연으로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죠.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사진들 도연이 전날 밤 건네준 가족 사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어린 서연의 웃는 모습, 도연과 아내가 서연을 안고 찍은 행복한 모습. 그녀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어요. 그리고 문득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구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전날 도연이 슬픈 표정으로 알려주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후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오랜 병상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 아직도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하자 아직 사람들이 많이 출근하지 않은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고 서연은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도연은 창가에 서서 아침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서연아, 일찍 왔구나. 서연은 아직도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네, 아직은 서연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30년의 시간을 하루아침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테니까.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제가 정말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는 건가요?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몇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네. 우선 서연이가 고아원에 왔던 시기와 장소가 서연이가 실종된 때와 일치해. 그리고 자네가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행동들, 특히 손가락 암호나 생일 축하 노래, 멜로디 같은 것들은 우리 가족만 알고 있었거든. 서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혹시 유전자 검사는 해보셨나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아직. 그런 생각은 못했네. 확실히 하고 싶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정말 강서연이라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면 더 확실할 것 같아서요. 도연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당장 준비할게. 하지만 서연아, 내 마음은 이미 자네가 내 딸임을 알고 있어.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하고 나오면서 도연이 제안했어요. 서연아,
우리 함께 한 곳에 가보지 않을래? 서연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요? 내가 실종됐던 그 놀이공원이야.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 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곳은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장소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보고 싶어요. 놀이공원은 30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크고 현대적인 시설들로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했어요. 도연은 서연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서 내 손을 놓쳤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풍선을 들고 있던 자신, 아버지가 잠시 전화를 받는 동안 다른 아이들을 따라 움직이던 순간,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공포. 저, 기억나요. 제가 여기서 길을 잃었던 것.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후회했어. 단 1초라도 내 손을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서연은 도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아버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운명이었나 봐요. 두 사람은 놀이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는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특히 메리고라운드를 보았을 때 그녀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였어요. 도연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맞아. 서연이는 메리고라운드를 정말 좋아했지. 항상 하얀 말을 타겠다고 고집했었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얀 말. 제가 별이라고 이름 붙였던. 도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연을 껴안았어요. 서연아, 넌 정말 내 딸이야. 그들의 눈물 속에는 30년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재회의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도연의 집으로 향했어요.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원래 집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저택 앞에 서서 서연은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어요. 들어오렴. 내 방도 그대로 있단다. 도연이 문을 열고 서연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감돌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행복이 사라진 공간 같았습니다. 도연은 서연을 2층으로 안내했어요. 조그만 방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었어. 30년 동안 그대로 두었지. 문이 열리고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분홍색 벽지의 아이방, 작은 침대와 인형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존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는 그림책들, 장난감 상자, 그리고 침대 위에 놓인 곰 인형 또도. 아버지, 이 모든 걸 그대로 두셨던 거예요? 도연은 문가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서연은 침대에 앉아 또또를 품에 안았습니다. 인형의 감촉이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이 인형을 안고 잠들던 순간들, 아버지가 자장가를 불러주던 따뜻한 시간들. 아버지, 저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셨죠? 도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매일 밤. 기억나니? 서연은 눈을 감고 그 멜로디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 자장가가 다시 이 집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서연은 도연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제 확실해요. 제가 정말 아버지의 딸 강서연이에요. 도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내 딸을 찾았구나. 그날 밤 서연은 어린 시절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또또를 안고 누운 그녀는 이제 조금씩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이 아닌 강서연으로서의 삶이 어떨지 상상하며 그녀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연 이제는 서연이라 불러야 할까요? 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이곳이 자신의 어린 시절 방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옆에 놓인 또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집에 돌아왔구나. 침대에서 일어난 서연은 방 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보였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서랍장 위에 놓인 작은 보석함, 그리고 책장의 그림책들. 그녀는 책장으로 다가가 한 권의 책을 꺼냈어요. 표지에는 서연이의 첫 번째 동화책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책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아이의 낙서가 있었어요. 서연은 그것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읽어주던 동화책에 몰래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아침부터 웃고 있구나. 문가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서연은 손에 든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 낙서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많이 혼내셨었죠? 도연은 방으로 들어와 서연 옆에 앉았어요. 그래,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내 어머니가 말렸었지. 아이의 창의력을 막지 말라고. 어머니 이야기에 서연의 표정이 잠시 슬퍼졌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감정을 읽고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너를 사랑했단다. 내가 사라진 후에도 항상 서연이가 돌아올 거야라고 말했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고 싶어요. 더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어머니 김미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녀가 얼마나 다정하고 현명했는지, 서연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두 사람은 과거의 추억에 잠겼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보자. 아침 식사 후 도연이 제안했어요. 서연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디요? 내 어머니가 잠든 곳이야. 가볼래?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지만 어머니를 뵙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여를 달려 도연과 서연은 조용한 묘지에 도착했어요. 아름다운 나무들로 둘러싸인 언덕 위 김미희의 묘소가 있었습니다. 도연이 준비해온 꽃다발을 묘 앞에 놓았어요. 미희야, 우리 서연이를 찾았어. 내가 항상 믿었던 대로 우리 딸이 돌아왔단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손을 모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서연이에요. 많이 늦었지만 돌아왔어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김미희가 손을 뻗어 딸의 머리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찾기 위해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말 죄송해요. 도연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서연아, 내 어머니는 항상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자책하지 마렴. 두 사람은 오랫동안 묘소 앞에 앉아 김미희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연이 어떻게 자랐는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마치 가족 대화를 나누듯 편안했어요. 묘지를 나서는 길,
서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된 안도감이 더 컸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주셔서.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차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이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회사에서의 위치도 그렇고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그녀는 비서가 아닌 강도연 회장의 딸이자 상속자였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제 진짜 이름을 사용하고 싶어요. 강서연으로 살고 싶어요. 도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이제 내 진짜 이름을 되찾을 시간이구나. 도시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이 차를 특별한 곳으로 돌렸습니다. 어디 가는 건가요? 내가 좋아했던 곳이야. 기억나려나. 차가 멈춘 곳은 오래된 과자점이었어요. 그곳에 들어서자 달콤한 냄새가 서연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딸기 크림빵,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였죠?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와서 내가 좋아하는 딸기 크림빵을 사 먹었지. 서연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과자를 골랐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가게 안 작은 테이블에 앉아 함께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기억나는 게 점점 많아져요. 다 조각조각이지만. 도연은 다정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천천히 기억해도 돼. 우리에겐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과자점을 나와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 살랑거렸어요. 나뭇잎들이 서서히 색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에게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구나. 내가 고아원에서 자랐을 때 행복했니?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김 원장님이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언젠가 내 가족을 찾을 거야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희망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 같구나. 오후 두 사람은 도연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도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서연아, 좋은 소식이야.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너와 내가 부녀 관계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단다. 서연의 얼굴에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모든 의심과 불확실성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정말로 강서연이었고 도연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그 말을 내뱉었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 드디어 내 입에서 그 말을 듣는구나. 그날 저녁 도연은 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서연이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 두 사람은 와인을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회사에서도 내 위치가 달라질 텐데.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저는 계속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딸로서, 그리고 언젠가는 회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너를 가르치마. 우리 회사의 미래를 내게 맡기고 싶구나.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도연은 서연의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물론이지. 내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볼 거야.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반짝였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두 사람.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할 미래가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다시 그 자장가를 들을 수 있을까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딸을 위해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녀의 꿈속에서는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알았어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은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른 아침 서연은 새롭게 느껴지는 공기를 마시며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죠.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녀가 강서연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 일주일. 그 시간 동안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도연이 회사 임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서연을 자신의 딸로 소개하는 날이었거든요.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더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괜찮을까? 다들 어떻게 받아들일까? 노크 소리가 들렸고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준비 다 됐니? 서연은 긴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거의요. 조금 떨려요. 도연은 다정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걱정하지 마. 오늘부터 너는 공식적으로 강도연의 딸이자 회사의 상속자로 인정받게 될 거야.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서연이 아닌 강서연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모든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었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후 도연은 곧바로 법원에 서연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모든 것을 이렇게 빨리 해결해 주셔서. 도연은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안았어요. 당연한 일이야.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더 지체할 이유가 없지. 함께 아침을 먹고 두 사람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너의 새로운 역할이 시작된다. 비서가 아닌 내 딸로서, 그리고 회사의 미래 리더로서.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책임. 모든 것이 낯설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모든 직원들이 로비에 모여 있었어요. 도연의 특별 지시로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된 것이었죠. 서연과 도연이 함께 건물로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도연은 당당하게 서연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회의실에 모인 직원들 앞에서 도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에게는 30년 전 잃어버린 딸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내부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몇몇은 놀란 표정이었고 오래된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딸을 찾았습니다. 도연은 서연을 향해 손짓했어요.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도연의 옆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이서연 비서로 알고 있던 이 사람이 바로 제 딸 강서연입니다. 회의실 안이 놀라움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서연은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확인되었고 법적인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그녀는 강서연이라는 본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며 우리 회사의 후계자로서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박지훈 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곧 다른 직원들도 따라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제는 비서가 아닌 강서연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연은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 옆에 마련된 새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넓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일하게 될 거야. 앞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테니 준비됐니? 서연은 새 사무실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부터 서연의 새로운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여러 부서를 순환하며 경영 전반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인내심을 가지고 서연을 가르쳤고 서연은 놀라운 적응력과 이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겨울 저녁, 도연과 서연은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어떤가? 이제 회사 생활에 적응했니?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네, 아버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많이 편해졌어요. 직원들도 저를 잘 받아들여 주시고요. 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지 보니 정말 내 딸이 맞는 것 같구나. 강도연의 DNA를 물려받았어. 두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이제 그들 사이에는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부녀 관계로 돌아온 것이죠. 아버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도연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회사 내에 햇살의 집 같은 고아원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저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돕는. 도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훌륭한 생각이구나. 내가 직접 이끌어보는 건 어떨까? 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너의 경험이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서연 재단이 설립되었어요.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지원하고 실종 아동을 찾는 일을 돕는 재단이었죠. 서연은 재단 활동에 열정을 쏟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서연 재단의 첫 번째 큰 행사가 열렸어요. 가족 찾기 캠페인이었죠. 도연과 서연이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30년이 지나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서연의 감동적인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도연과 서연은 함께 한강공원을 거닐었어요.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그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아, 자랑스럽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지 봐.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찾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도연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어. 그리고 내 어머니의 믿음 덕분이지. 서연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디선가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에게 불러드릴게요. 서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옛날 도연이 불러주던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역할이 바뀐 것 같았어요.
함께 걸으며 노래를 부르는 두 사람의 모습이 한강의 석양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다시 찾을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함께할 미래가 있었어요. 자장가가 끝나고 서연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도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별들이 하나둘 밤하늘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어둠을 지나 마침내 서로를 찾은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어요. 자, 이제 집에 가자. 내일도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도연의 말에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기억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백만장자 회장과 그의 잃어버렸던 딸의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자장가의 슬픈 기억이 아닌 희망과 사랑의 멜로디가 가득했어요.